이번 영상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은 정의 고갈 때문에 발생된다. 이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막연한 불안감이 왜 생기는지, 아니 더 나아가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막연한 불안감과 정의 고갈이죠. 이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막연한 불안감부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막연한 불안감. 이것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불안감이랑은 조금 다르죠. 왜냐면은 보통은 어떤 상황이 있고 이 상황을 해석함에 따라서 생각이 감정이 되고 그 감정이 실제로 두근거림, 그 다음에 긴장됨, 이러한 신체화까지 이루게 되면서 우리는 의식적인 불안감을 느끼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외부의 100% 탓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의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안을 떨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 영상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런데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을에 느끼는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해 할 때 그 원인이 되는 상황 자체가 부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알 수 없게,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적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피어난 것이 되겠죠. 한마디로 내부에서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내부가 어디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 고갈을 알아야 됩니다. 정의 고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력할 때 그 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진하다 할 때 그 정입니다. 자, 여기는 동양에서는 아랫배를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라 할 때 그 정이에요. 그 정신 차려라는 원래 정기신 차리다고요. 동양에서는 아랫배를 정, 하단전을 정이라고 하고 중단전, 가슴 쪽을 기, 그 다음에 상단전을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바로 하다, 이것이 정기신 차리다고요. 그것을 줄여서 정신 차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더 줄이면 차렷이 됩니다. 그런데 웃기죠? 정신 차리다는 이거를 차리라는 뜻인데 차렷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려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차렷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몸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안위 동일하다. 그러니까 편안함과 위태로움이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이러한 문구를 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고 몸은 보이는 마음이다. 이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어떤 불안감, 감각, 감정은 실제 하는 곳에서 그 증거를 찾고요. 거기서 해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배고요. 그런데 저는 정이라는 단어보다는 단전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전에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단전의 뜻을 풀이해보면 이렇게 붉을 단자에 밭전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붉을 단자가 날일과 달월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를 보면은 태극기가 있죠. 태극기를 보면은 음과 양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상대성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요. 이것이 합쳐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중심, 이것을 뜻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에 태극이 있고 양옆에 건공감리가 있죠. 이것은 색계로 나타낸 음과 양의 조합이고요. 그 안에 뿌리는 이 음과 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뿌리에는 좌와 우, 낮과 밤, 남과 여 이런 것들이 갈라지지 않은 뭉텅이 상태, 음과 양이 합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를 나타낸 것이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몸으로 따지면 단전이 되는 거고 정확한 위치로는 양 골반이 서로 이어지는 곳. 양 골반을 만져보세요. 그럼 뼈가 하나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만나게 되면은 배꼽과 성기 바로 위에 있는 치골, 부끄러울 치뼈골을 써서 성기를 보호해주고 감싸는 뼈란 뜻인데요. 여기에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곳이 단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막연한 불안감이랑 이 단전, 아랫배, 정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척추를 통해서 비밀을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척추는 총 26개가 있어요. 천골과 미골을 빼면 24개입니다. 척추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7개가 경추고요. 그 다음 12개가 흉추고 5개가 요추입니다. 경추 같은 경우에 목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흉추는 갈비뼈가 붙어있는 척추를 흉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5개의 요추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천골과 미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척추는요, 굉장히 특이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법칙이냐면은 경추 1번, 그러니까 척추의 맨 위죠. 얘가 1cm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요추 5번 맨 마지막 천골 바로 위에 있는 뼈는 1cm 뒤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작용을 길항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cm 앞으로 아주 작은 각도라도 틀어지게 되면 이것이 중력이 계속해서 24시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척추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무게 배분을 우리 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 기제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위와 아래는 길랑 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 2번과 요추 4번, 경추 3번과 요추 3번 이렇게 계속해서 길랑 관계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라고 하면은 그것은 뇌거든요. 정확하게는 무의식이지만 무의식에서 현재 의식으로 넘어온 정보를 생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봤죠. 상황을 봤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한테 위협이 되냐 이득이 되냐. 위협이 됐었을 때는 우리 몸이 이것을 싸우거나 도망가기 위해서 각성 상태를 만들어요. 그것을 교감신경이 항진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 상황이 없죠. 나한테 위협이 되는 상황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 앞에 펼쳐지는 건 뭐예요? 일상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 일상도 내가 버거운 상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은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다 뇌잖아요. 그러면은 뇌는 어디에 있냐? 경추 1번 위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툭 튀어나온 뼈가 하나 만져집니다. 그것을 후두골이라 그래요. 뒤 후자, 머리 두자를 써서 후두골이라고 합니다. 얘가 접시라고 하면은 이 위에 뇌가 이렇게 딱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후두골에서 양옆으로 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관자놀이가 나오고요. 관자놀이에서 가운데를 만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상단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전두엽의 위치예요. PFC라고 하죠. 얘는 뭐냐면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요. 우리 감정을 조절하고 사물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와 척추의 법칙상 기랑되는 곳을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경추의 1번 위에 후두골이 있었고 여기에 건너편이 EPFC잖아요. 그럼 요추 5번 바로 아래는 천골이 있죠. 천골 혹은 선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후두골에서 양옆으로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움푹 파인 관자놀이가 나왔죠. 그리고 후두골은 튀어나왔죠. 자, 얘네는 기랑 관계를 갖는다 그랬어요. 위랑 아래는. 자, 요추 5번은 바로 아래에 천골을 만져보세요. 평평하죠. 후두골은 튀어나왔고 천골은 평평합니다. 반대죠. 생긴 것도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양옆으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골반의 앞부분 튀어나온 뼈가 만져집니다. 자, 아까 관자놀이 어땠죠? 움푹 들어갔죠. 얘는 어때요? 튀어나왔죠. 형상도 반대입니다. 자, 그럼 가운데를 만나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하단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동양적으로 표현하면은 상단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은 전전두엽 PFC가 될 건데요. 얘랑 얘랑은 서로 기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 합쳐졌다. 분별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별 없음. 그리고 얘는 분별이 있음. 의미도 기능도 반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의 원천인 분별, 이 상황이 위협이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가 최초로 분별이 되고 그것이 교감신경 항진을 결정을 하고요. 그것이 불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부교감신경은 저하가 되면서 몸이 긴장돼요. 그럼 젖살이 쌓이면서 몸이 피곤하고 몸이 굳게 되는 겁니다. 최초는 분별이에요. 이득이 되냐 위협이 되냐. 그런데 여기는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하게 분별되는 이유는 또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기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도 있지만요. 비유를 하자면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느슨해지게 되면 이쪽에서 보상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닷전을 쓰죠. 음과 양이 모여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센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때요? 일상을 내가 보낼 에너지가 없죠. 그럼 일상이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 아니죠. 근데 버거워? 그러면 위협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교감신경, 그 다음에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그만큼 부족한 상태란 뜻이고요.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센터, 에너지의 중심지가 단전이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정이 고갈됐기 때문에 아랫배가 헐거워져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신기하죠? 이것이 몸과 마음에 숨겨진 비밀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저도 불안, 우울, 불면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 불안한지도 모르고요. 왜 심장이 뛰는지도 모르고, 왜 우울한지도 모르고, 왜 죽고 싶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인 거죠.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어. 실내 온도가 18도에 가까이 돼. 그러면 시원하거나 춥죠. 난방을 틀었어. 그럼 따뜻하죠. 똑같은 거예요. 내 온도에 리모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리모컨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깨닫는 거, 이 메커니즘을 안 것은 저한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법칙을 바탕으로 이제 how to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로 몰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 상기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상열됐다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뇌가 과부하됐다. 생각이 너무 많다. 잡념이 많다. 신경이 긴장됐다. 다 같은 말이에요. 상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 솟구쳤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의 분포가. 자, 그러면 이쪽에 생각이 많아. 감정은 긴장돼. 에너지는 없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모든 게 다 위협적으로 느껴져. 그럼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스노우볼 이펙트, 생각이 많아지고 위협적인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써가.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올라가서 생긴 문제면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내릴 것인가, 그리고 내린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늘 프로세스, 픽스 프로세스의 부모고요. 그 자식이 제가 실제로 행하는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에도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뭐 약 먹고 책 보고 명상하고 호흡하고 그 다음에 상담받고 별의별 안 해본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도 안 됐을 때 그 좌절감은 엄청나죠. 저를 찾아오신 대부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었죠. 원래 뭐든 아주 깊게 파게 되면은 단순한 가장 원성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이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이고요. 그래서 요약하자고 하면은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을 보낼 에너지도 없다는 상태다. 정확하게는 아랫배가 헐거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래로 내리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서 막연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가 에너지가 많이 쌓여지게 될수록 위에는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을수록 원래는 내가 불안했던 것도 불안해지지 않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돈으로 이해하면 쉽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상을 보낼 내가 반드시 필요한 돈을 써야 될 돈도 없어. 그러면 뭐든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위협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내가 고정비를 낼 이상 생활을 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어. 그러면은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위협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돈이, 이 삶의 돈이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할수록 내가 원래는 불안하고 동요될 만한 것들, 화가 날 만한 것들, 원래는 포기했던 것들 앞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똑같은 나이인데도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수많은 분들이 증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막연한 불안감과 정의 고갈의 상관관계,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비밀의 메커니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도를 알려드렸으니 이 방향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지금 당장 내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어,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리고 이 길을 내가 걷는들 사실은 여기까지 알고 이 how to에 접근을 해서 이 how to를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만한 how to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결과까지 만들어내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미 그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된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과로만 따지면 내가 굳이 야생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
이미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내가 나 혼자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 어떤 대단한 뜻이 있지 않다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잊지도 않은 사실, 그 다음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리고 작은 일에 벌벌 떨고 불안했던 삶에서 큰 시련이 닥쳐도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